대출을 적당히 알아보고 시작했다가 80% 나오겠지 하고 그냥 덥석 샀어. 아, 계약을 했어. 예, 건물 10억짜리인데 80% 나오니까 나 2, 3억이면 되겠지 하고 산 거예요. 계약금 이제 1억 넣고. 네.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60%. 그럼 어떻게? 계약 파기. 그럼 계약금 1억 날리는 겁니다. 저는 월세 낼 때마다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시는 게 월세를 낼 때마다 이거 약간 아까운데 관리비도 좀 그렇고 뭐 전기세나 이런 거는 내가 쓴 만큼 낸다고 생각은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월세 낼 때마다 조금 아까운 생각은 들긴 해요. 월세가 아깝다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본 거고 그냥 원래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애초부터 그게 디폴트인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건물주면은 이 월세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참 그 관점을 가지기가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99분이 당연히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왜냐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가르쳐줘도 에이 무슨 소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 뭐 건물 사서 해라고 하면 누구나 처음엔 못하죠. 근데 하지만 건물 사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장사 잘하는 분들은 뭐 빠르게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내가 창업을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고 계획해도 되거든요.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죠. 전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대로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뭐 몇 억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런 목적 없이 그냥 하루 벌고 또 한 달 벌고 길어봐야 한 1년 계획 정도는 세우시는데. 그죠. 그래서 큰 방향으로 내가 그냥 장사해서 얼마 매출 얼마 목표야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의 목표. 돈 여기서 잘 벌면 그 다음엔 뭔데? 내가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의 목표를 이렇게 좀 잘 잡아보면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방향성대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 그래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이었고 또 최근에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이제 AI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AI 그거 내가 얘기해도 별로 대답이 이상하던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AI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AI 막 쓰면서 네. 이거 3만 원 아깝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쵸.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뭐 저도 건물주를 한 80명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사장님이 있어서 90년대생이에요. 90년대생. 30대 이제 중반 됐으려나? 뭐 자영업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좀 평범한 고깃집 사장님인데 이분이 30대에 건물을 매입한 스토리. 저희 건물주 강의가 있는데 그 건물주 강의 수업을 듣고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용리단길이 이제 아주 핫하기 전에 2019년 뭐 코로나 막 이럴 때 권리금이 없이 사업장을 하나 구했어요. 와 그때는 권리금이 없었구나. 예, 그때 막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갖고 다층짜리 15평 고깃집이었는데 거기를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한 5, 6년 정도 이제 장사를 꾸준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장사에 좀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2019년쯤에. 근데 그때 건물주도 바뀐 거예요. 거의 동시에. 그럼 두 분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건물을 샀고 네. 누구는 월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건물 가격이 얼마였는데? 그 당시에 그 건물이 13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사실은 건물 살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런 관점이 아예 없었죠.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나 장사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거기 장사를 잘해서 그 옆에 2개를 더 오픈해요. 거기 이제 월세로 들어가시고. 예, 월세 들어가고 뭐 다른 가게 2개로. 직종으로 뭐 스시집이랑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임차로 또 권리금 일부 주고 해가지고 3개를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용리단길에만. 그러니까 어때요? 장사 잘하니까 그때만 해도 20대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너무 장사도 잘하고 매출도 높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가 그래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장사하는 건물주다 그 건물주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산화 얘기도 하고 건물 사는 거 아주 쉽다. 대출 80% 90% 나오면 내 돈 많이 안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사장님도 그렇지만 내가 장사하는 그 건물이 언제 팔렸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대부분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플 한두 개만 알아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밸류맵이나 뭐 부동산 플래닛 이런 데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이쪽에는 아예 깜깜했는데 그걸 딱 보고 들어와 보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걸 도대체 누가 얼마에 샀지? 아,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건물. 거기를 봤더니 2019년에 13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대출 80%막 계산하고 해보니까 네. 이거 한 4억 5억이면 살 수 있었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용리단길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가 대지가 20평, 땅이 20평이었는데 평당 한 6,200. 지금은 사실 1억 2, 3천 넘어가죠. 아, 2배나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거의 26억, 27억 되는 지금 아마 거예요. 30억도 부를 거예요. 그럼 그때 건물을 사서 들어갔으면 그렇지. 엄청 큰 부자가 되셨겠네. 적어도 최소 10억 이상 벌었죠. 가게 2개 이제 오픈 추가로 네. 안 하시고 그렇죠. 거기 하나 하시고 건물을 사셨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장사를 잘하는 친구라 장사를 잘하고 매출이 높으면 내가 건물 대출 있죠. 담보대출 말고 네. 신용대출 그리고 뭐 내가 집이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대출을 90%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잘하면은 그런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아, 그분은 좀 되게 배 아팠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서. 현타가 엄청 세게 온 거예요, 이분이. 그 탁 밸류맵 쳐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가 한 26억 정도 찍혔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 3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트래픽 모은 거잖아요. 물론 옆에 좋은 상점들이 많았지만. 와, 근데 3년 만에 2배가 올랐다고? 네. 그때가 코로나 때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에서 돈 뿌리고 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엄청 현타 딱 맞고 나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4, 5점을 열려고 하다가 스탑합니다. 아, 이제 3호점까지 여셨다가 네. 4호점이 이제 스탑. 네. 이제 아셨으니까 돈 벌어야지. 관점이 달라지셨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두 개를 정리해서 돈을 더 갖고 와서 할까? 이제 머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잘 되니까 하나 더. 와, 근데 가게 2개 오픈하실 때도 한 가게당 최소 2, 3억은 들었을 것 같은데. 살 수 있었어요. 그건.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좀 장사를 좀 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창업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내가 알면은 장사도 장사지만 이 공부를 같이 또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그분은 이제 늦어서 이제 그냥 기회가 없는 거야? 끝났어? 그분은 결국에는 네. 공부를 쭉 해서 건물을 샀죠. 어디서 샀어요? 힙지로 아세요? 힙지로. 힙줄 알죠? 예, 을지로, 힙지로. 그다음에 충무로도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힙무로라고 합니다. 힙지로 바로 밑에 힙무로로 가는 길목에 거기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건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21억. 다들 돈이 많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뭐 20억짜리 봐봐요. 톡톡 사시지? 5년 전에는 13억을 살 생각도 못 했는데 5년 지나고 나서 20억 넘는 걸 샀잖아요. 그거 20억짜리 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거는 그럼 한 10억대 그것도? 그러겠죠. 뭐 한 12억, 10몇 억? 13억 이러지 않았을까요? 와,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동네가 막 뜨고 있었어요. 뜨고 있어서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 1월 달에 뜨고 있을 때 막 많이 막 오르지 오르잖아요.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비싸게 팔아주겠다라고 했던 중개법인은 일부 30억에 올린 데도 있었어요. 이게 30평인데 평당 1억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준비를 하고 2층에 있는 세입자도 잘 내보내고 명도 조건도 잘 맞춰가지고 원래 다 건물을 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내보내고 지금은 2호점을 거기다가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약간 올랐어요, 지가가? 그렇죠. 당연히 올랐죠. 진짜요? 최소 27억? 아, 진짜요? 네. 1년 만에 6억을 벌려면 정말 그분은 잘 들어가셨네. 그렇죠. 30대.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잘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이제 장사를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네. 근데 구도심이 요즘에 핫한 이유가 구도심의 개발 압력이 엄청 많아요. 개발도 되게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노포 형식의 그리고 오래된 40년, 50년 된 그런 감성의 그런 골목들이 많잖아요. 인쇄석 골목. 이런 데가 핫해지면서 유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자꾸 가게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방향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공부야. 이런 분들도 많은데 지금 사실은 배워놔야 그 방식대로 내가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얘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 좀 너무했다. 통장에 5천만 원도 없는데 무슨 건물이야.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가진 마인드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쪽이었어요. 통장이 뭐 1억도 없는데 무슨 건물이야. 지금 건물이 10억, 20억인데 사기꾼들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죠. 자기 자본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통장에 돈이 뭐 100만 원이 있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건물을 살 때는 레버리지, 대출도 있지만 기타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면서 빌릴 수 있는 대출들도 많고 내가 이미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보증금이랑 권리금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내 현금 통장에 있는 돈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배워보면 내가 대출까지 하면 10억짜리 살 수 있겠네? 현금 얼마 있어? 내 지금 보증금이 얼마야? 권리금이 얼마야? 내 집은 또 얼마야? 그리고 내가 뭐 보험 약관 대출은 얼마야? 쭈루룩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사이즈가 나와.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끌을 해가지고 받으면 그거 네. 다 어쨌든 뭐 보험도 약관 대출이고 그죠. 이자가 나갈 테고 네네네. 그럼 이자만 해도 뭐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나와요. 10억짜리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내가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야. 그럼 그걸 무리하게 해서 사라는 얘기가 그쵸. 아니라 그래서 그 내가 계산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서 3천만 원 원가랑 다 빼고 나서 내가 월에 2천 남아. 1,000만 원 남아. 생활비 다 쓰고 한 500 저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500은 계산- 좀 현실적이긴 그렇죠. 하네요. 500이랑 내가 나가는 이자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어디 가더라도 월세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자 내야죠. 그럼 그건 어디서나 내야 될 돈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고 한 단계나 두 단계 낮춰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네. 조금 꼬마 빌딩 같은 거를 사서 내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다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 방식을 알면 지금 방금 얘기만 들어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계산은 해보고 싶을 계산- 것 같긴 해요. 가능하겠는데. 계산 안 해보면 사실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장사도 잘해서 열심히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은 돈을 사실 좀만 돈 모아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이 목표가 있으면 모으게 되죠. 모으게 되고 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없으면은 점진적으로. 자꾸 옷도 브랜드가 좋아지고 차관님한테 뭐 차 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진짜 목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지방은 어때요? 이 사실 서울 사례잖아요. 네네네. 지방은 뭐 소멸 도시다. 뭐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뭐 광역시라도 막 인구도 막 빠지는 것 같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보면 정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방을 그냥 막 살아 이런 말을 저도 못 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방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있잖아요. 그때 네. 차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정말 작은 도시면은 그 광역시 쪽으로 가서 그죠. 번화가나 네. 번화가 약간 옆에를 네.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긴 그리고 하네요. KTX 역 주변이라던가 그래도 유동이 있는 곳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 지방에 그냥 쭉 살 거야. 그리고 지방에서 쭉 장사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월세 낼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월세가 임대료가 낮은 것도 있지만 건물들도 싼 게 많아요. 그럼 내가 집계획을 할 수 있거나 장사를 여기서 꾸준히 할 거면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사는 이유가 네. 어쨌든 건물 가격이 네. 내가 노동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을 사라고 하는 건데 네. 지방에 있는 건물은 가치가 안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건물을 사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방 안에서도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되고 그리고 소액일수록 잘 팔려요. 그렇죠. 대구만 가도 조그만 카페 하면 5, 6억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5, 6억이면 실제로 대출 이자 내봐야 얼마 안 돼요. 임대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뭐 지방이라도 사야 된다는 아니네. 그죠. 그리고 방콕 산장 아시잖아요. 시내 단독주택 3억 주고 사가지고 거기 인테리어. 완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테리어 한 2억 해서 5억 들었는데 대출이 3억이었어요. 내 돈 2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매출이 거기서 몇 천만 원씩 거의 1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 돈 진짜 2억씩 3억씩 박아놓고 계시는 자영업자 사연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맨날 우리가 성공 사례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실패 사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대출을 적당히 알아보고 시작했다가 80% 나오겠지 하고 그냥 덥석 샀어. 계약을 했어. 예, 건물 10억짜리인데 80% 나오니까 나 2, 3억이면 되겠지 하고 산 거예요. 계약금 이제 1억 넣고.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60%. 그럼 어떻게? 계약 파기. 그럼 계약금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은행들이랑 어떻게 접촉을 하고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계약 전에 확정해놓고 계약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은행 하나만 믿고 있다가 캔슬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뭐 시기적으로도 잔금일, 연말이나 이런 데들은 대출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주겠다고 해도 본부에서 안 해주면 못해요.
아, 그러니까 담당자만 믿고 있을 수도 없네요. 그렇죠. 그 건물 이미 뭐 대출 80% 나왔어. 매입했어. 예. 그래도 또 실패하는 경우가 그런 많다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땅을 샀는데 앞에 도로가 나게 돼서 앞에가 다 잘려. 예를 들어. 거예요. 입고 있는 데가 아, 나라 땅이라서.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공부상은 땅이 있는데 나중에 도시개발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대로 했을 때 날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억울하겠다. 너무 억울하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100%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팔 때 만약에 뭐 강제로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팔 때 누군가 딱 보잖아요. 땅을. 이 땅은 별로 쓸모가 없는데 가치가 그럼 이제 떨어지고.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건물을 사는 게 사실 가장 힘든 거고 간혹은 이제 내가 건물에 임차가 다 세팅이 돼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아,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 않아요? 샀는데 나가버려. 아니, 계약 기간도 보고 살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나가요. 이제 계약 전 기간 끝나고 건물주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 임차인이라던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대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죠. 나가요. 이번에 그 김부장 드라마 보니까 아 그거 나와요? 남 얘기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제 상가 분양이 뭐 5억인가 투자하셨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판 거지. 원래 그 정도 금액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당하시더라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건물 사가지고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건물을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업종하고는 안 맞아. 상권이 입지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래는 내가 쓰면 공실 위험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죠. 막상 사고 하려고 봤더니 내가 여기서 퍼포먼스 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서 어쨌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임대로 돌렸어요. 임대로 돌렸는데 그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는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건 분명히 이득인데 유리한 부분인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면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재앙이다 그러면. 재앙일 수 있죠. 이자를 못 내면은 이거는 뭐 지옥이겠는데? 그죠.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살 때는 작은 건물부터 하면 좋아요. 뭐 10억 이하도 되게 많고요. 20억 이하도 많고 요 정도 선이면 이자가 거의 뭐 맥시멈 500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500. 이자가 뭐 1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코로나 딱 오거나 이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저는 처음에 1단계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늘려가는 걸 추천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부가 무조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무료 특강 같은 거를 해드리기도 하잖아요. 이거 언제죠? 12월 18일 날. 12월 18일 목요일 8시에 직접 나오셔서 특강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동안 우리 사장님들이 건물 샀던 사례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정말 소액으로 샀던 거 이런 것들 좀 얘기해드리고 사실 내년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뿌릴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이걸 경험을 했어요. 한번 자산이 폭등하는 거를. 지금 보면은 뭐 반포의 아파트 30평짜리도 60억 70억 하는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 27년 돈을 계속 뿌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자산이 많이 폭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못 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으로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 저도 주택 포기했습니다. 건물로 가시죠. 네, 계획하고 네. 있다가 포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돈이 이제 묶여 있는 분들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지금 주거용은 막혀 있고 상업용은 지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기에는 지금 딱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달에 내년에 건물주가 되는 목표로 할 수 있게끔 무료 강의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1년 안에 건물주가 된다는 게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유동성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주식이 네네. 막 4천을 뚫었잖아요. 미친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주식이 또 이러다 보면 또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돈 자체. 그렇죠.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많이 빠져 있고요. 현재. 맞아요. 주식도 지금 4천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랑 좀 사놨습니다. 아, 그래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또 큰 건물을 하나. 아, 좋습니다. 그래서 뭐 12월 달에 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뭐 좀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나요? 건물 산 사례가? 예, 최근에도 좀 많은데 신당동 요즘 핫해요. 네. 예, 신당동에 이제 밥집 하는 친구가 예,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한 19억 정도. 아니 생각보다 금액이 괜찮아.
지금 뭔가 대출이 나오는 걸 아니까 괜찮다고 하는 아니, 거지. 보통 이제 그냥 하나- 씻고 하면 씻고. 아 그렇구나. 아니, 보통 뭐 한 50억 100억 생각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87% 대출 받았어요. 우와 80% 이상도 나와요? 예. 가능하구나. 그리고 장사를 잘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금들을 또 활용해가지고 한 3억? 그리고 더 대박은 이제 양꼬치 사장님이 합정동에 한 30억 좀 넘는 거 샀거든요. 90% 이상 나왔어요. 아, 그건 좀 꽤 금액이 나가는 거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조금 더 볼륨감 있는 걸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30억, 음. 20억 에이씨 내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는 이거를 약간 10분의 1로 좀 생각하시고 좀 긴 장기 계획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너무 뭐 몇십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가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저렴해 보여 막 네, 13억 이러니까 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숫자만 들었을 땐 그런데 막상 이제 다니면서 물건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 사람은 이걸 5억으로 샀어? 제가 무료 라이브 때 5억, 6억으로 마포와 그다음에 뭐 중구 신당동 건물 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가능한가요 지금도? 그럼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주택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뭐 그런 상황이면 굳이 이쪽으로 돈이 올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를 못 사. 네, 못 삽니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월세 내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면 공부하고 조금 더 내면 내 건물에서 할 수 있고 안 쫓겨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날도 1시간 30분? 한 네. 2시간 정도? 그 정도? Q&A 도 특강을 할 거예요. 특강을 할 건데 그때 좀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되게 알짜배기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오랜만에 좀 알짜배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맨날 우리 잡담만 했었는데 오랜만에 알짜배기라서 더 좋은 거 많이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이창원 대표님 앞으로 계속 나와도 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렇게 댓글 달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나옵니다. 제가 알바 좀 쓰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